안녕하세요. K대의 경제전망실의 황선주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페이지의 그림을 통해 지난 5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코로나19가 완화되고 경제가 다시 회복하면서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 3분기에는 5.8%까지 급등하였는데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면서 올해 10월에는 1.3%로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이번 현안 분석에서는 물가 변동의 요인을 수요 요인과 공급 요인으로 구분하고 수요 요인은 정책적 요인과 비정책 요인으로 세분화하여 각 요인이 물가 변동에 미치는 기여도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라는 이례적인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대응이 나타났는데 각 정책이 물가 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향후 거시정책에 대한 시사점도 함께 도출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코로나19 이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화정책에 대해서 요약하면 고물가에 대응하여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상되었고 현재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아래 왼쪽 그래프의 파란색 선을 보시면 2020년 5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5%까지 인하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였고 2022년 하반기 이후에는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3.5%까지 급속히 인상하였습니다. 이후 3.5%가 계속 유지되다가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인하하였는데 여전히 실질 기준금리로 판단했을 때는 긴축 기조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그래프의 정부 지출의 추이를 보시면 코로나19 위기 기간에 급격하게 확대된 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의료비나 방역비 지출 같은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경기 회복을 촉진하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재정 건전성이 강조되면서 정부 지출의 증가폭이 다소 축소되었는데 코로나19 위기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물가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였고 또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 분석 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서 수요 요인과 공급 요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 각 요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 요인은 정책적 요인과 비정책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책적 요인이라고 하면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같이 경기를 부양하거나 물가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비정책 요인은 소득, 자산가격, 그리고 미래 경제에 대한 기대 심리와 같이 경제 주체의 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드리자면 코로나19 기간에 거리두기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잠재돼 있던 수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현상도 비정책 수요 요인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제 수요가 물가와 경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수요 요인은 물가와 생산을 같은 방향으로 변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생산과 물가가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공급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급 요인은 에너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공급 사슬 여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포괄하고 또 경제 전반의 생산성의 변화도 해당됩니다. 그럼 이제 공급이 물가와 경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공급 요인은 물가와 생산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동시킵니다. 예를 들어 유가 하락으로 인해 같은 비용을 투입해도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해진다면 이는 공급의 증가를 의미하고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물가는 떨어지고 반면에 생산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급 요인의 변화는 물가와 경기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다소 좀 기초적인 경제학 내용을 제가 강조드린 이유는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에 대해서 물가와 경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시키는지 그 방향에 대해 사전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면 여기 제가 활용한 부호 제약, 구조적 벡터 자기외기 모형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물가에 미치는 요인들을 그럼 4페이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석은 2001년 1분기부터 2024년 4분기까지의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물가에 대한 변수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사용했고 경기에 대한 변수는 GDP, 또 통화정책에 대한 변수는 기준금리, 재정정책에 대한 변수는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의 합을 사용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제학 이론에 따라서 통화정책, 재정정책 그리고 비정책 수요 요인과 같이 수요 요인의 변화가 나타날 경우 물가와 GDP를 같은 방향으로 변동시킨다고 가정하였고 공급 요인의 변화가 나타날 경우 물가와 GDP를 다른 방향으로 변동시킨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럼 5페이지에서 분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요인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지속성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해 물가 상승률에 보다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급 충격의 영향은 수요 측 영향에 비해서 단기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단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하락하는 충격이 발생하면 물가 상승률이 최대 0.2%포인트 상승하고 약 2년여간 그 영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상단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정부 지출이 GDP 대비 1%포인트 증가하는 충격이 발생하면 물가 상승률이 최대 0.2%포인트 반응하고 1년여간 영향이 파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하단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비정책 수요 충격은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1에서 2년간 지속된 반면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공급 충격에 대한 물가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지속성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으로 6페이지에 역사적 분해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온 각 요인의 변화가 현재 물가 상승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요인별로 나누어서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통화정책이 확장 기조였고 2023년부터 현재까지는 긴축 기조라고 가정하면 현재 물가 상승에 통화정책이 미치는 기여는 과거에 나타났었던 모든 통화정책의 변화, 즉 2년 전의 확장 기조와 1년 전의 긴축 기조가 모두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만 이 기여도를 계산할 때 각 영향이 모두 동등하게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가중치가 다른데요. 이 가중치를 결정하는 것이 앞서 보여드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물가 상승률의 반응입니다. 잠시 다시 5페이지로 돌아가서 그 상단 왼쪽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충격 반응 그래프를 보시면 기준금리 변화는 1년 내에는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큰 반면에 2년 후부터는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따라서 2년 전 확장 기조가 현재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고 1년 전 확장 기조가 현재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단의 그래프를 각 연도의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에서 주황색은 비정책 수요가 물가 상승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또 연두색은 통화정책의 기여, 회색은 재정정책의 기여, 그리고 검은색은 공급 요인의 기여를 나타냅니다. 2021년 하반기 이후부터 코로나19로 억눌렸던 비정책 수요가 회복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공급 요인이 물가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확장적 재정 정책도 2022년 하반기 이후에 물가 상승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기준금리가 2022년 하반기부터 인상되었는데 통화 정책의 파급 효과의 시차로 인해서 본격적인 영향은 2023년 이후로 가시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에는 긴축적 통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제 비정책 수요 요인이 물가 상승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시차 효과로 인해서 비교적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긴축적 통화 정책이 유지되면서 물가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수치화해 보면 2022년 이후 누적된 고금리 정책이 최근 물가를 0.8%포인트 정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한편 비정책 수요 요인도 점차 약화되면서 물가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결론 및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정책 수요 요인의 확대로 인해 물가 상승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재정정책은 2022년과 2023년 물가에 대한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주었고 통화정책은 2023년 이후에 물가에 하방 압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최근까지 물가 상승을 주도해 오던 비정책 수요 요인이 추가적인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시간을 두고 점차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인 2% 이하로 지속되지 않도록 통화 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정 정책은 과거 코로나19 이전보다 여전히 확대된 상태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중립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